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진수입니다. 상하이 7월 5일 수요일 증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 가온칩스 최근에 이제 강조드렸던 종목, 최근 들어서는 이제 유튜브에서 업로드 시키면서 가장 많이 좀 언급하고 가장 많이 좀 강조를 드렸던 종목이었던 것 같은데, 가온칩스가 드디어 오늘 이제 급등이 나왔습니다. 네, 여러분들 혹시나 매수하시는 우리 대박이님들 있으시면 이제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급등이 나오긴 했는데, 이게 또 애매하죠. 왜냐면 섣불리 팔았다가 이수페타시스처럼 계속해서 날아가 버리면 또 더 크게 먹을 수 있는 거를 좀 아쉽다 이렇게 또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이제 또 계속 들고 있다가 수익 또 난 거를 다시 또 다 반납하면서 결국에는 뭐 손실권 다시 접어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온칩스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번에는 이제 매도의 타이밍을 어디서 잡는 게 좋을까? 이런 또 고민이 좀 드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거에 관련돼서 한번 밸류를 한번 좀 계산해 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좀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은 핵심 광물주들이 또 제부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제 몇 가지 또 수출 품목 제한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죠. 광물 자원 중에. 그래서 그 관련주도 오르면서 또다시 리튬 관련주도 오르고 뭐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이 이전에 한번 주가가 막 급등이 나왔었잖아요. 핵심 광물주들이 막 이제 급등이 나왔던 거는 이제 광물 가격이 이제 너무 많이 치솟다 보니까, 그래서 광물 자원주들이 그러니까 막 주가가 막 급등이 나왔었는데요. 고점 찍고 쭉 쉬었었어요. 몇 달 동안 쉬었다가 한참 내려온 다음에 그 다음 다시 이제 재부각되는 모습인데요. 이따가 차트도 한 번씩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또 다시 한번 단기적으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구나,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힌트가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면 아직까지 이 또 예전에 막 올랐다가 그때 핵심 광물주도 급등 나왔다 같이 급등 나왔다가 쭉 밑으로 내려왔는데 아직까지 움직임이 없는 폐배터리 관련주 있죠. 이 종목들도 그러면 다시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종목들을 이제 미리 올라가기 전에 미리 좀 이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같아서 그것까지 이렇게 연계해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일단은 사놓고서 급등 나오면 파는 용으로 그렇게 한번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무료 문자 신청 010-3886-1564, 여기 아직까지도 문자 신청 안 하신 분들은요 무료 문자라고 메시지 보내주시면 이제 장중에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종목들이 나가니까요. 특히나 또 폐배터리 관련주 움직임 시작될 때 또 종목 나갈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일단은 문자 신청을 해주시면 미리미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가온칩스 주가를 먼저 한번 볼까요? 가온칩스가 오늘 상당히 멋있게 이제 날랐습니다. 하늘을 날랐고요. 거래량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급의 질이 상당히 좋은 게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 순매수에 나섰습니다. 이제 기관이 37,000주 가까이, 37,000주 가까이 오늘 이제 매집에 들어왔고요. 상당히 좀 공격적 매수가 들어왔고, 이제 외국인은 더 심했습니다. 10만 주, 10만 주 매수가 들어오는, 순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었다. 그래서 오늘 이 급등이 그냥 개인 투자자들이 끌어올린 급등이 아니라 기관들과 외국인이 공격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제 끌어올린 급등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추가 급등이 또 가능하지 않을까, 추가 반등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사실 고민이 되는 게 어느 쯤에서 팔면 좋을까라는 건데, 저는 1차적으로 타겟을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4만원 정도로 봤잖아요. 이 이유가 뭐냐면 가온칩스의 시가총액이 이제 4만원이 넘어가면 5천억이 됩니다. 5천억이 되는데 이 가온칩스의 밸류는, 적정 밸류는 저는 5천억 정도라고 보거든요. 그 이상 올라가는 건 솔직히 이제 오바다, 지금은 오바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 가온칩스의 실적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급성장할 건 뻔해요. 왜냐면 삼성의 파운드리가 커질수록 하는 일이 많아지고 설계가 많아지고, 그리고 지금 현재 연구 인력도 더 많이 뽑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원 충원도 했기 때문에 더 많은 매출을 일으키고 이익률도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상당히 좋을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만, 중요한 건 지금 당장의 실적이 일단 바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가온칩스의 예상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상 실적을 보면요. 자, 2020년에 매출액이 171억에 영업이익 20억. 그리고 21년도에 322억, 매출액 2배 뛰었죠. 그리고 영업이익은 3배 뜹니다. 62억. 그리고 2022년도에는 433억에 그리고 39억.
이렇게 이제 작년까지 실적이 나왔고요. 그리고 올해 예상액이 매출액 600억 돌파, 그리고 영업이익은 60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지금 당장의 실적이 아니라 내년 실적. 자, 내년 실적 가게 되면 뭐 한 800에 100억이 넘어갈 것 같고요. 100 몇십억 정도. 100억에서 뭐 한 200억 사이, 이 정도가 이제 내년 실적. 그리고 내후년이 되면 200억이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2025년이 되면 200억이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 지금 현재 2025년의 실적 이렇게 이제 급성장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프리미엄을 주는 거죠. 프리미엄도 주고, 그 다음에 삼성의 베스트 디자인 파트너사라는 거, 그것도 이제 프리미엄을 준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갈 수 있는 시가총액은 5천억 정도가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제 적정 가치가 아닌가. 이 5천억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실적 대비해서는 어마어마하게 높은 밸류를 쳐준 거잖아요. 그리고 2025년 실적에 대비해서도 20배 이상의 PER 20배 이상의 어떤 이제 배수를 쳐준 거기 때문에 사실 5천억이 그렇게 이 현재 가온칩스의 가치에 비해서 싼 건 아니다. 이제 물론 어저께 이제 우리가 유튜브에서 이제 보면서 지금 이제 또 대여 한 마리, 이 팹리스 업체가 하나 또 상장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업체도 마찬가지로 영업이익은 15억밖에 지금 현재는 안 나오는 상황이지만 이제 가온칩스처럼 매년 아주 급성장할 그런 회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뭐 시가총액이 1조 5천 이렇게 이제 밸류를 부여받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가온칩스가 그 종목이랑 단순 비교를 했을 때는 5천억도 싼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비하면 사실은 이제 비싼 건 아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 5천억 이상 가도 저는 오버슈팅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제가 일단 최근에 가장 먼저 본 반도체 종목이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스페타시스였잖아요. 이스페타시스가 제가 봤을 때만 하더라도 이때쯤이었는데 7,000원대였는데요. 이때쯤이었는데 이때만 보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저평가됐었어요. 왜냐면 이 회사가 영업이익이 1,000억이 넘었거든요. 영업이익이 1,000억이 넘었고 작년에,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200, 300억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이 1,000억이 넘었는데 그때 당시에 시가총액이 뭐 이제 한 5천억 베이스였기 때문에 그 자체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주가가 막 오르면서요,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얼마가 됐냐면 2조가 됐어요. 2조. 2조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스페타시스 이 당시에 제가 적정 가치라고 생각했던 거는 1조에서 1조 5천억 정도로 봤거든요. 프리미엄까지 다 해서. 그래서 1조 5천억 정도, 그러니까 상단이 1조 5천이죠. 이렇게 오버슈팅이 좀 나와도 1조 5천억 정도가 적당한 밸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걸 훌쩍 뛰어넘어서 2조로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시장의 분위기가 이제 밸류는 보지 않고 이거 된다 싶은 종목이 있으면은 일단 오버슈팅이 기본으로 나온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좀 봤을 때 이스페타시스도 이미 2조가 넘어간 상황인데도 차익 매물이 잘 안 나오고 이 고점을 지키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가온칩스도 시가총액 밸류 기준으로 봤을 때는 5천억 정도도 많이 쳐주는 거라고 예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가총액은 7, 8천억 뭐 또는 1조까지 터치를 해버릴 가능성, 이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냥 적정 가치만 보고 이젠 팔아야 될 때 됐네 해가지고 팔 건 아니라는 거죠. 요즘에는 이제 수급 장세기 때문에 수급이 딱 그만 들어올 때까지 보고 있다가 이제부터 본격 차익 매물에 나서는구나, 차익 실현에 나서는구나 싶을 때 그때 이제 우리가 매도에 가담해 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께 실시간 리딩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의 몫인 것 같아요. 일단은 가온칩스를 이제 제 유튜브를 보고 보셨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언제 어떻게 매도를 하는지는 각자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수익 극대화하시고 수익 좀 많이 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매매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이제 강세를 보였던 부분 중에 이런 이제 내용이 있었습니다. 보면은요. 갈륨하고 게르마늄 수출 제한은 시작에 불과한다. 중국이 보복을 강화한다, 이런 소식이 있었어요. 중국 상무부에서 갈륨하고 게르마늄 업체를 불러서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상무부 전 관리는 중국의 제재 수단은 아직 많다. 중국 의존도 높은 유럽 추가 조치 우려,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중국이 첨단 반도체 원료 금속인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제한에 대한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중국이 이번 수출 제한이 미국 주도의 대중 반도체 규제에 대한 맞대응임을 분명히 하면서 추가 대응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또 미국과 이제 중국이 또 분위기가 다시 또 좀 살벌해지는 이런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갈륨 게르마늄 수출 통제 후속 조치 아직도 더 할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경고도 했었다라는 부분인데요. 로이터 통신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서 중국 상무부가 6일 갈륨과 게르마늄 공급업체를 불러 수출 통제에 대한 후속 조치를 논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회의에서 어떤 내용을 논의할 것인지는 파악되진 않았다. 오는 8월부터 갈륨 관련 8개 항목과 게르마늄 관련 6개 항목 수출을 위해서 상무부 허가를 받도록 했다. 사실상 전세계 생산량을 독점하고 있는 반도체 원료를 무기로 서방의 대중 디리스킹 위험 제거 전략에 맞서겠다는 의도다라는 이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되면은 이제 큰 문제가 발생해요. 왜냐면 이 갈륨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 게르마늄하고 이 두 개가요 반도체 만들 때 핵심 원재료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공급이 중단이 되면 반도체를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 없는 현상이 발생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안 그래도 지금 현재 AI니 뭐니 하면서 반도체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이제 뭐 디램만 아직 안 올랐잖아요. 나머지 시스템 반도체들은 이제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엔비디아 GPU 같은 경우도 수백만 원에 하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 가격들이 더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다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도 발생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또 나온 소식이 요거죠. 흑연은 생각도 못했는데 흑연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공급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상황이다. IR의 최종 퍼즐, 셈법 복잡한 K배터리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 흑연도 탈중국에 나선 배터리 기업들, 흑연 공급망 위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흑연 같은 경우 98%가 중국산이에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게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K배터리 3사 확보전, 인조흑연, 포스코케미칼 대 폐배터리 추출, 유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설명들을 조금 해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 2차전지 관련해 가지고 흑연 같은 경우엔 98%가 중국산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가공도 전부 다 이제 가공 산업까지도 이제 중국이 전부 거의 대부분 다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수산화 리튬, 이것도 문제 아닙니까? 2차전지 핵심 소재인데 수산화 리튬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84% 이상이 이제 중국산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감이 뭐 근데 몇 달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이 이제 막 급등이 나오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종목들 보게 되면 대표적인 그 리튬 관련주도 있습니다. 일단 금양도 주가 엄청 많이 올랐었죠. 상당히 그 당시에도 핫한 종목이었는데 이제 9만 원에서 5만 원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오늘 다시 이제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코스모화학, 코스모화학도 여기 바닥권에서 17%, 오늘 18%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죠. 그리고 EV 첨단 소재, EV 첨단 소재도 여기서 이제 반등. 강원에너지, 강원에너지도 여기서 이제 10% 급등이 나왔습니다. 바닥권에서. 그러니까 주가가 완전히 빠졌지만 다시 재부각되고 있는 거 아니냐. 단기적으로는 추가로 부각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좀 이제 유추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 사실 이제 대표적인 그 폐배터리 관련주들 있잖아요. 폐배터리 관련주들은 아직 급등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모양새는 얘네들이랑 비슷하거든요. 급등 났던 시기도 비슷하고. 대표적인 종목이 성일하이텍. 성일하이텍의 이제 비슷하죠. 급등했던 시기도 비슷하고 지금 주가가 완전 바닥인데, 자, 여기서 이제 차이점이 있다면 주요 광물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급등이 나왔고 얘네들은 아직 급등이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도 접근하기 상당히 좋은 위치구나. 뭐 이런 이제 느낌입니다. 세비캔도 마찬가지. 아직까지 움직임이 없다. 딱 바닥권에서 아직 움직임이 없죠. 그래서 이건 투자의 아이디어로 미리 산 다음에 급등이 나올 때 파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 세비캠하고 성일하이텍보다 더 큰 기술력을 갖고 있는 폐배터리 관련주가 있죠. 제영텍이라고 있는데 비상장사입니다. 하지만 그 제영텍의 2대 주주가 지금 현재 상장이 돼 있죠. 그게 바로 유일에너테크. 그래서 유일에너테크 같은 경우도 주가가 이때 급등 나오고 쭉 빠진 다음에 지금 현재 여기서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이 유일에너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 자체는 그냥 장비 회사예요. 2차전지 장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장비 쪽에서도 모멘텀이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삼성 SDI에서 이제 전고체 배터리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유일에너테크의 매출의 70%는 SK온인데 SK온도 지금 공격적인 증설을 하고 있으니까 SK온발 이제 뭐 장비 수주가 나올 가능성, 그리고 삼성 SDI 전고체 관련해 가지고도 장비 납품 이력이 있어요. 그래서 삼성 SDI에서 이제 전고체 라인 나오면은 이제 여기도 삼성 SDI에도 장비가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장비 관련해서도 모멘텀이 좀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그리고 제형택이 올해 중에 아마 IPO에서 상장될 것 같거든요. 뭐 올해 아니면 내년 중에. 그래서 제형택 상장권과 관련해 가지고도 모멘텀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이 유일에너테크 같은 경우도 이렇게 밑바닥에서 살았다가 급등 날 때 파는 이런 전략, 이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은 힌트가 나와요. 여기서 보면 이 기사, 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국 이외의 지역의 공급망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 자국 생산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국내에서는 포스코 케미칼이 유일하게 천연 및 인조호경 공장을 갖추고 있다. 음극재는 크게 탄소, 비탄소 음극재로 나뉘는데 탄소 음극재는 다시 천연 흑연과 인조호견으로 구분된다. 화학업계는 국제 흑연 가격 요동치는 가운데 희귀금속 추출 및 재활용이 원료 확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폐배터리 전처리 선행 기술을 보유한 유로는 자원의 원조각인 블랙매스 사업을 키우고 있다. 그래서 이제 유로 같은 경우도 주가가 올라갔어요. 근데 유로도 이 관련주긴 한데 유로 같은 경우에 주가가 이제 크게 조정받은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위치상 그냥 뭐 바닥에 있는 애보다는 좀 덜 매력적이지 않나. 물론 이런 종목에도 탄력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저는 정보만 드릴 테니까 어떤 걸 가지고 요리를 해 드시냐는 이제 여러분들의 몫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환경오염 리스크를 제거한 고수율을 무기로 경기도 화성에 연산 8,000톤 규모의 폐배터리 재생 공장을 건설 중이다. 이 유로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상공정은 전기차에서 폐배터리를 회수 분쇄해서 열처리를 거쳐 이를 중간 원료로 만드는 과정인데요.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추진하는 성일하이텍도 상공정 업계 강자로 거론되고 있다. 그래서 성일하이텍도 이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성일하이텍, 세비캠, 그리고 유일에너테크 이 종목까지도 일단은 우리가 관심권에 놓고 보고 있다가 움직일 때 따라 붙든 아니면 미리 사놓고 움직일 때 팔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1차적으로 지금 올라간 거는 아까 이제 올라간 종목들은 뭐 금양이라던가 또는 뭐 EV 첨단 소재, 뭐 코스모 화학, 강원 에너지 뭐 이런 종목인데요. 뭐 이 중에서 뭐 역시나 대장은 금양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금양을 이제 보면서 얘기를 하면 금양도 지금 현재도 뭐 이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따라붙어도 되긴 하지만 문제는 이제 오늘 21%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시세 반영이 다 됐으면 오히려 이제 떨어질 일만 남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부담이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런 종목들이 이제 조정이 나와주면 그냥 폐배터리 관련주가 아니라 그냥 이런 자원개발주에 따라 붙어도 저는 뭐 나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이슈가 좀 커지면 커질수록 얘네들이 더 부각을 받겠죠. 예를 들어서 뭐 중국에서 뭐 미국이랑 협상을 해서 잘 마무리가 되면 그래서 이제 수출 제한 조치가 풀리면 이 종목들은 다시는 볼 이유가 없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지금 현재 기사에 나오는 것처럼 계류면융으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 또다시 수산화 리튬이나 다른 이제 제품으로 확대가 될 경우에 다른 광물 자원으로 확대가 될 경우에 뭐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이제 추가적으로 더 부각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가온칩스 이야기도 좀 해봤고요. 그리고 중국 이 핵심 광물 수출 제한 소식이 있었고 앞으로 이제 그 수출 제한이 이제 시작이다. 뭐 더 늘어날 거다.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시장에 좀 공포감을 심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돼서 핵심 광물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폐배터리 관련주까지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아이디어로 오늘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무료 문자 신청 010-3886-1564 여기에 문자 신청이라고만 메시지 넣어주시면요. 장중에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 종목 괜찮다 싶은 게 있으면 보내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월 5일 수요일 증시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하십시오. 대바이.